세 번째, T와 F의 차이. 사고형 T와 감정형 F 자매를 만나볼까요? 저는 김찬미라고 합니다. MBTI 유형은 INTP입니다. 저는 김지혜고요. 그리고 유형은 ENFJ 유형입니다. 성격부터 다르고 반응이 제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봤을 때, 어떤 하나를 접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맞아.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뭐 볼 거야? 나 스릴러 보고 싶은데. 범죄와의 전 이것도 재밌는데. 아 싫어, 난 노화를 싫어. 끝까지 간다. 본 거 아니야? 봤어. 역사 영화 보자, 역사 영화. 싫어. 절대 싫어. 너무 극혐이야. 창문. 야 보자. 야, 이거 장현실이랑 세종대왕을 진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 평점 좀 봐보고. 아 그냥 봐.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으로도 볼 수 있어. 스릴러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설렌다. 세종대왕이랑 장현실. 조선에서 왜 시계가 필요했지? 저 당시 사회가 농경 사회였잖아. 그 사람들이 시간을 잘 모르니까 농사를 짓고 하는 게 어려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시계를 만든 거래. 아 진짜? 대박. 사고형 T가 관찰자라면 감정형 F는 당사자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혼정 100대 대박스. 어떡하냐. 아 진짜 짜증난다. 문장의 나무 재질이 살에 이렇게 접착되는 나무 재질. 와 진짜? 혼정 100대를 맞으면은 엉덩이 살이 다 떼나가서 대박. 뼈가 보일 정도. 대우금도 많지 않지. 울것 같아. 아 너무 슬퍼. 동생이 주인공의 마음에 몰입하는 반면 언니는 영화 속 사실을 평가합니다. 조선의 것은 조선이 진짜 만들어야 돼. 모르겠어. 나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얼마나 슬펐을까,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이게 되게 그랬어. 쟤 깨지 마, 그 장면을. 깨는 게 왜 깨는 거야? 아, 깨지 마. 왜 깨는 거야? 얼마나 뭉클한 장면이야. 되게 이제 사고형인 분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처리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에겐 진위 여부가 중요한 사람들이죠. 대극에 있는 F 감정형들은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J와 P. 먼저 계획적인 판단형 J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준비물도 싹 구매를 하고 예산도 보고해서 집행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 순발력 있는 인식형 P는 뭐 일단 좋아하는 게 딱 보이면 그거 위주로 약간 좀 집중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 만약 월요일 아침 갑자기 금요일 저녁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1일차, 2일차, 4일차. 아 계획을 멋있다. 계획 짜고 2일차는 1차 작성까지 하고 5일차는 완성하는. 일단 수요일 정도에 시작은 하겠지만 목요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 같다.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한 10월쯤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그 할당 양에 결국 밤을 샐 것 같고 금요일 저녁에 제출하면 좀 너무 눈치 보니까 오후쯤에 보낼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르다는 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어요. 너무 T인 사람들. 사실 제가 그 ESFJ인데 ESFJ 1차 개념이 감정이에요. ISTP나 INTP 유형 분들이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N이랑 좀 안 맞아요. 약간 N들은 이런 애들은 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약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이거를 해결하고 이거를 저는 보는 스타일인데 얘는 이거를 걱정하다가 이 뒷일을 걱정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걱정하는 스타일. 근데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떠한 일로 다른 일이 파생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친하신 남자 저 ISTJ. 진짜 싫어요. 제가 ISTJ 진짜 싫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ISTJ 얼마나 너무 매력적이라고 막 이성적이고 뭔가 딱 차갑고 아 너무 싫어. 인간미가 없어. 얘가 막 만나면 하루 종일 수다가 가능하다는 이들도 유형은 다릅니다. 난 INTJ 보면 약간 로봇 같아. MBTI 알게 되고 나서 다 만나잖아?
그러면 다 보여. 뭐가 보여? 그냥 어떻게 내가 해야 얘 마음에 들을 수 있을지 이런 게 보여. 요물이야 요물. 뭐 유물이야.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만약에 그 남자를 만났어? 나 이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냥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좀 다가가긴 더 쉬운 거 아니야? MBTI를 알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MBTI라는 툴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남들은요, 그게 가족이라도 동료라도 오해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속이 터져, 답답해. 저 사람은 빤한 얘기밖에 안 해. 저 사람은 늘 지각해. 이렇게 우리가 잘못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MBTI를 접한 사람들은 흔히 유행하는 심리 테스트를 즐기듯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나를 발견한 데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MBTI는 일종의 놀이 문화이자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들은 왜 나를 찾기에 열광하게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특성,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자극과 질문을 참 많이 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자기를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는 쉬운 도구인데 심리학적 베이스가 있고 또 전문가들도 사용하고 있는 검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근거 있으면서도 좀 납득이 되는, 그것이 이제 MBTI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살아오는 동안 성적으로, 체험과 실적으로 나를 설명하는 데 익숙해진 세대.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던 성격 유형 검사 MBTI도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자소서 처음 쓸 때 한 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기회는 없는데 그때 마침 또 MBTI가 되게 성행을 하면서 맞아, 내가 이런 성격이 있지, 뭐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뭐 남들은 안 그러는구나, 이런 걸 파악하면서 자소서 쓸 때도 한번 활용해 본 적이 있어요.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저랑 똑같은 MBTI더라고요. ISFP라서. 그래서 예능 같은 거 보면 되게 동질감도 많이 느끼고 저래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파악이 가능해서 내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기업이 사실 가지고 있는 인재상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상과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매칭해서 보는 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야만 할수록 나를 더 확인받고 싶은 건 아닐까? 올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코로나 사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좀 고립이 심화되고 각자, 그리고 취업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이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학교라도 가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서 뭐 친구들 만나고 뭐 팀플하고 뭐 자기 어떤 존재감을 확인받고 뭐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이런 기회들 속에서 이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나를 좀 더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는 누구일까, 정말 방 안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그런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MBTI 전에도 세상에 나를 찾는 방법들은 있었습니다. 쭈니 형은 이번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제 왔습니다. 여기는 뭐냐? 사주. 뭐 사줄까요? 사주 명리학에선 어떨까요? 오행적으로 봤을 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나무 불, 흑발이물 중에서 이제 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성향상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명예욕도 굉장히 커요. 난 명예욕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된다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네. 오, 절대. 네.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 맞아요. 성향상.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되게 야무지시기 때문에 매듭을 잘 지셔요. 매듭이 뭐죠? 마무리. 맞아요. 결론 짓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나는 정확히 미국 말로 하면 leave with loose ends. loose, 이렇게 허지부지하고 그런 거 싫어요.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거 싫어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걸 좋아하세요. 맞아요. 여기서 잠깐! 쭈니 형의 MBTI는 ESFP. 즐겁게 일하고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빨리 적응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생활력이면 건물이 무너져도 바득바득 기어 나올 것 같은 끈질겨요. 약간 그런 근성이 좀 있어요. 맞아요. MBTI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MBTI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자기가 스스로 체크해서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을 하게 되는 건데,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기질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이 이러하니 어떤 선택을 하고 살면서 어떤 대응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편하고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하면 좋을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명리학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좀 편안해지는 거니까 그런 도구로 이게 사주가 됐건 뭐 MBTI가 됐건 또 자기를 알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준이 형의 나를 찾아줘. 이곳은 오케이. 야, 여기 있네. 딱 보면은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분들은 몸이 아니고 얼굴에 문제가 있네. 예, 안녕하세요. MBTI 보러 갔다가 이제 체질이나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체질은 이제 크게 이제 4가지로 보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목소리의 어떤 말투 특성을 좀 네. 제 말투 하면은 완전 그걸 한번 자연스럽지 않죠. 예, 측정을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오, 되게 짧은 5초네요. 이번에는 이 발음하세요. 시작. 중간에 가래가 조금 꼈었어요. 솔직히 조금 그랬거든. 이 짧은 문장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아, 참나 이런 거.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미시고 왔습니다. 아니, 마시죠. 그다음에 혀 모양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할까? 뾰족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보자? 편안하게. 혀가 상당히 큰 편이시고 중간에 조금 갈라지시네요. 살짝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누르면 여기 통증이 있나요? 아니요. 시원해요. 네. 박준희 씨는 소음인 체질이시고요. 소음인은 뭐예요? 소음인은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좀 내성적이었는데 맥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이렇게요. 오, 맞아요. 남에게 얘기할 때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할까 말까 할 때 그때는 하는 것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난 할까 말까가 아니고 너무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 좀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성격 유형을 처음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 칼 융이잖아요. 이 사람이 1875년에 태어났는데 동시대에 사상의학을 개발했던 이재마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칼 융은 스위스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했고 이재마는 한국에서 동양의학을 공부했다고요. 그러면서 체질을 나눴는데 일치하는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맥에서 보다시피 맥이 강한 사람은 외향적으로 보는 거예요. 맥이 약한 사람도 꾸준히 운동하고 또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고 잠을 편히 자면 맥이 강해지면서 외향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점쟁이신 거예요? 점쟁이처럼 뭔가 알아맞히잖아. 남들이 봤을 때 외향적인처럼 보이지만은 본인이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내향적인 면이 많은 거예요. 맞아. 예. 진짜 맞아. 좀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 맞아. 그리고 요새랑도 맞고. 이어져요, 뭔가 느낌이? 지금 다 이어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게 진짜 여기서 마술이 실행되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고 타로 카드. 일단 앉아서. 우선 나를 찾아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제가. 네. 그래서 제가 박준영 형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타로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타로로도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맞히는 거랑 똑같네요, 음악에서. 네, 편안하게 여기에 있는 카드를 3장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숨어요. 아유, 예. 자, 타로로 성격은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걸로는 내가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성모마력 카드는 뭐냐면 지조, 절개 이런 뜻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면 희생하더라도 가는 타입인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나는 하면은 난 인내심이 세갖고 난 하기로 결정하면 난 100 아니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돛 닦듯이 계속 그냥 가는 타입인 거예요. 또 새로운 걸 찾아서 떠나고 쏟아붓고 새로운 걸 찾아서 떠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게 온 거예요. 이번 생에. 이거는 데이터거든요. 제가 15,000명을 넘게 상담을 했어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카드와 이런 조합이 나오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제가 저 나름의 데이터로 쭉 그동안 쌓아온 거를 지금 여기서 제가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에너지로 태어났는지는 이제 뭐 MBTI나 뭐 사주팔자로 보겠지만 타로 카드는 현재 이 기점에 이 사람의 감정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 이런 거를 포착하는 데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이 형은 과연 나를 찾았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줄까?
거의 다 조금씩 맞는 것 같긴 해. 아 그래요? MBTI는 내가 솔직히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걸 적어놓은 거잖아. 그거는 이제 거기서 해석을 해갖고 정리를 해주는 거고 맥집과 이런 거 해갖고 한 거는 그것도 좀 신기하고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아는 거를 다들 조금씩 또 한 번 확신해 준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할 테니까 오늘 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또 see you tomorrow. Let's get it. 다음에 또 만나요.